근데 내가 보니까 한 2016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곳을 취재하면서 내가 세상에 저 사람을 한 최소 2번에서 3번 봤더라고. 많이 봤네. 꽤 많이 봤어. 심지어 내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왠지 연락처도 교환했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딱 열어봤는데 연락처도 세상에 있네. 단독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구속 전 특별 지시 대권 주자들에게 접근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좀 내가 설명을 일단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20년 8월 1일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창 이제 정신없던 그 시기잖아. 근데 맞아. 그때 당시에 이만희가 감염병 그 예방법을 위반했지. 그렇지. 신도들을 모았잖아. 맞아, 모았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횡령 문제 있었고 업무방해 혐의 이거 구속이 돼. 근데 결과적으로는 204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잖아. 그때도 정말 충격이었단 말이야. 얘가 왜 풀려나지?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움직임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작용했다.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2년 8월에 들어서선 결국 대법원에서 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그래서 이 뒤편에서의 힘이 작용했던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우리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 거래 대상이 윤석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흐름들 이 흐름들에 대해서 견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나온 내용들까지 종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확인된 사실에 따르게 되면 당시 그 신천지 관계자는 물론이고 이만희 본인까지 이 구속될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때 이제 고위 간부한테 지시를 했던 이만희의 녹취가 떴어. 이만희 목소리 들어간 직접 육성이 들어간 육성이 들어간 녹취가 뜬 거야. 어떤 거냐면 이만희가 이런 얘기를 해. 지금 신천지가 손잡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지금 몇백 개인데 대권 앞두고 정치인들이 멍청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모아줄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고위 간부한테.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좀 얘기하고 회의 같은 거지. 그러면서 파견하는 거지. 맞아. 갔다 와라, 만나고 와라. 만나고 와라.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일단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진 파워를 가졌으니까 그걸 잘 설명하고 와라. 멍청한 짓들 못하게. 이만희의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녹취에서도 나오지만 이만희가 특히 여성 그룹만 해도 손잡은 단체가 상당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해. 여성 그룹. 그래서 이 신천지 고위 간부였던 사람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근우회가 주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우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도 생각을 사실 해. 잘 몰라. 1927년에 조직되었던 독립운동 및 여성운동 단체인데 해당 조직의 활동과 어떤 역사에 대한 거를 나는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필 창립 멤버 중에 김환란, 유각경, 유영준 얘네들은 여성 인권을 정말 무참히 짓밟고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잖아. 맞지.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변절되었던 자들이 주축으로도 있었다. 물론 그 멤버 말고도 몇 더 있긴 하지만 이 모두가 뭐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어. 그 안에서 물론 좋은 활동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 있겠지. 왜냐면 그 단체가 굉장히 컸거든. 근데 이런 주축에 이제 김환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각경, 유영준 등은 실제로 그렇게 변절했던 이들이고 그리고 이 근우회가 결국은 일제 탄압을 받고 그 안에서 뭐 내부 분열과 자금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1931년에 해체가 돼. 근데 이걸 계승하겠다라고 해서 근우회가 지금도 다시 운영 중이란 말이야. 그때 해체됐던 게 언제 다시 부활했는지 나도 몰라.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렇게 부활한 근우회가 실제로 그 근우회의 어떤 연속적인 조직인지조차 나는 의문인데 여기에 회장으로 있는 이희자라는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거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 이희자 회장이. 이희자 회장이? 근우회 회장이지. 회장인데 이 사람이 지지를 하고 나는 이걸 신천지의 개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서 이만희의 녹취와 신천지 간부의 폭로 내용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희자 회장이 2019년에 신천지 교인으로 입교를 해. 2019년에 입교를 했고 입교를 해. 입교를 하는데 그러고서는 근우회라는 조직력을 통해서 단숨에 그 이만희의 최측근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그렇지. 거야. 왜냐면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조직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쨌든 간에 사람을 움직이는 게 사이비 이단도 중요하거든. 맞아. 걔네들은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곳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희자는 단순히 신천지에 입교를 해서 본인이 뭐 아주 이 충실한 교인으로서의 활동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신천지 신도를 통해서 근우회를 또 장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우회에 이만희의 지시에 따라서 한 2,800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가입을 했다라는 거야. 그 간부의 폭로에 의하면.
근데 이게 어디서 도는 찌라시가 아니라 진짜 이 신천지를 탈퇴한 고위 간부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렇지, 꽤 있겠지. 그들이 줄곧 폭로해왔던 일관된 그 폭로 안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들인 거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희자 회장이 그 근후에 96주년 행사라고 해서 행사를 열 때도 그 신천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문화, 막 새로운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신천지가 강조해왔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인가 하면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신천지와 관련된 연관성을 증폭시켰던 거야, 그 의혹을. 본인 스스로도 그걸 만들었어. 실제로 교인으로 입교도 하기도 했었고. 그렇지. 그런데 이 그 근후에 96주년 행사라고 해서 열었던 행사에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축사를 하지. 그리고 그때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축전을 보내지. 대놓고 그냥 자기네들 무대였던 거야. 대놓고 한 거네, 그냥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어떤 근후회라는 거대 조직에 뭐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냥 뭐 축사 축전 보낸 게 되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난 여기서 굉장한 좀 그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 윤석열과 이만희의 관계잖아, 사실은. 맞아. 나 예전에 그 썸네일에 만희 사랑한 죄라고 해가지고 한번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굉장히 난 이 윤석열과 신천지의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목을 하면서 내가 이걸 다뤄왔었거든. 실제로 취재도 많이 해왔고. 근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보면 그 이만희의 횡령과 그 방역활동 방해에 대한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그 검찰의 압수수색이 못 들어가게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요한 역할을 하잖아. 그때 기억하겠지만 예슬이 누나도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시를 하기까지 했는데 그 지시를 항명을 해. 그렇지. 윤석열은 그렇게 했었지. 그러면서 결국은 골든타임을 넘겼는데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 게 건진법사 있잖아. 그 윤석열과 아주 친근하게 함께 했던 그 무속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진법사 전성배한테 윤석열이 물어봤다는 얘기도 있어. 이 이만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건진법사가 이만희도 하나의 영매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윤석열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걸 이제 이만희를 이제 아주 부드럽게 넘겨서 풀어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이만희가 이걸 갚기 위해서 대선 경선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지원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돌았던 이야기들이고 그 이만희의 최측근 간부가 또 이것도 폭로를 하기도 했어. 윤석열 지원했다 이걸. 그리고 윤석열과 이만희가 직접 서로 통화했다라는 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신천지의 2인자였던 고동환 총무가 폭로했던 것도 연결이 되거든. 이만희를 그 빼내기 위해서 판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건 정확하게 시인을 해. 정확히 알고 있는 거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어떤 이들한테 로비를 했는지도 알 거야. 왜냐면 이만희의 지시를 받고 고동환 총무가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신천지의 개입과 이후에 신천지에 먹혀버린 근후회 이희자 회장이 대선 때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어떤 일이 있냐. 보훈부에서 선정한 그 독립운동에 근후회가 창립했던 5월달을 넣어버려. 묘하다. 그치, 묘하지. 근후회 갑자기 튀어나와. 내가 이희자라는 사람을 좀 아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근후회 회장 어쩌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2017년? 그래? 그때도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 근후회가 변절되던 시점이 이희자를 통해서 신천지에 물들면서 변해진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변절이 됐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중요한 건 이희자라는 사람이 국민의힘과는 굉장히 깊은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있다.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걸 일단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 이만희의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제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래서 그렇지. 2002년 대선 때도 지원을 했고 2006년, 2007년, 2010년, 2012년 그 선거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지원을 해왔거든. 그래서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그 꼬리표를 떼보려고 부단히 정치권에 로비를 한 거지. 어떻게든 접촉을 해서 우리도 뭔가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자라는 생각을 했구나. 맞아. 그래서 여야 모두 가리지 않고 이거를 러브콜을 보내는데 그걸 주로 받았던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문제는 비서관도 하고 보좌진도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청년위원회 막 하면서 조직해서 본인들이 막 킹메이커다 이런 걸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신천지 출신의 고위 간부들의 폭로로 드러나는 사안이고 이 취재 몇 번 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 사실 노컷뉴스에서 최근에 CBS에서 나왔었잖아. 맞아. 2인자 폭로,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20대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증거들 나오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걱정인 게 최근에 뭐 저 내란 세력들 중에서 뭐 친일 세력도 한 몸이다, 뭐 아니면 우리나라 극우 세력과 손잡은 것도 문제다, 뭐 정광훈과 같은 사이비 종교 세력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가장 크게 우려해야 되는 집단은 나는 진짜 이 사회를 암약해왔던 지금
온갖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저 신천지 세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가 진짜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나도 이제 최근에 보는 건데 이 신천지 포교 방식을 알아 혹시? 너무 지저분한 것도 많고. 많아. 근데 나는 요즘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스탠스가 바뀌었잖아. 특히나 내란 선동을 하는 그 과정들. 젊은 친구들 되게 많아졌거든. 근데 내가 느낀 건 신천지 포교 활동과 좀 비슷하게 가지 않나. 흐름이. 그럴 수, 맞아. 그렇게 나도 느껴지긴 해. 이게 좀 묘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 진짜 이게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 이만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세력이다 보니까 이만희 욕할 수는 없어. 근데 신천지의 포교 활동 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너 이만희 개새끼 해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 하는데 아니다. 이제 그 포교 활동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만희 개새끼 하고도 포교 활동을 할 수 그렇지.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야. 무섭다 진짜. 근데 아무튼 신천지도 신천지지만 근후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그 어디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희자 여자 회장과 만난 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 이희자라는 사람 내가 얼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야. 되게 익숙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희자가 나왔던 영상들까지 보면서 기억이 난 거야.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어떤 말투가 좀 독특하거든. 일반적이진 않아. 어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긴 참 어려운데 그 이희자만의 말투 특유의 말투가 있구나. 이게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한 2016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곳을 취재하면서 내가 세상에 저 사람을 한 최소 2번에서 3번 봤더라고. 많이 봤네. 꽤 많이 봤어. 심지어 내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왠지 연락처도 교환했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딱 열어봤는데 연락처도 세상에 있네.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랬어. 전화 한번 해볼까, 취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무슨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기억들이 하나로 이제 모여지게 된 건데, 일단은 내가 한 2016년 18년 그 사이에 민주당 청년 패널, 뭐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제 청년 패널들을 데리고서 토론을 하는 그 방송을 한번 했었단 말이야. 그 이제 뭐 그 인터넷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내가 했었는데, 그때 뭐 역시나 내 정치적 노선은 민주당이었지만 하지만 사회를 어쨌든 보고 있으니까 중립을 그치. 가지고 보는 기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는만 그렇게 본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각 당에서 자꾸 초대가 되는 거야. 여기 좀 와달라, 저기 좀 와달라, 뭐 사회도 봐달라. 뭐 내가 사회를 본 걸 민주당밖에 사실 없지만, 근데 그렇게 내가 행사에 초대를 받으니까 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기회인데 취재거리 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 중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그때 정현호 비대위원이 자꾸 소개를 해가지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진짜 많이 봤어.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지도부잖아. 내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주 봐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날 물들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거지. 끌고 오려고 한 거지. 뭔가 정치 세력으로, 청년의 얼굴로. 그런 와중에 이제 무슨 포럼에도 초대를 되면서 이제 이희자 회장을 그때 몇 번 본 거야. 근데 이희자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전신이던 그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절부터 이미 그 정당의 지도부랑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던 사람인 거야. 난 그걸 봤어. 실제로 그렇게 엄청난 친밀감을 봤거든.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 당시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그 지도부들이 만찬하는 자리에도 이제 이희자가 있었고, 항상 왔고. 물론 나도 그 자리에 물론 초대돼서 있었지만. 가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 노룩패스 김무성하고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김무성 알다시피 그 국민의힘에서 파워가 상당한 사람이잖아. 그렇지. 친 밖에서 가장 핵심이었잖아. 그렇지. 또 하나는 이제 이희자의 그 개인의 재력인 건지 아니면 근후의 재력을 통한 건지, 아무튼 그 국민의힘 계열의 소위 정치자영업자들, 이들한테 이것저것 또 지원 사역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그 자리에서 듣기도 해. 그래서 저 사람 돈 많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일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나 이런 제안까지 받았었어. 실제로? 실제로 받았었어. 혹하지 않았어? 난 안 받았지. 왜냐면 나는 이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크게 느꼈기 때문에. 난 그 지저분한 물에 놀고 싶지 않았지. 그러니까 아무튼 사실상 국민의힘의 그 주축으로 있는 물주처럼 보였다라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서 실제로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희자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게끔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네. 그치. 그러니까 이희자한테 여러 정치인들이 들러붙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주축 멤버들은 국민의힘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약간 덧붙여서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내가 저 집단에서 하는 포럼들을 진짜 여러 개를 들어봤지만 그때 취재하면서 내가 진짜 귀가 썩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근데 그 중에 심지어 그 국민의힘의 그 박주영 의원,
박수영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재단 중에 그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 근데 별의 별 재단이 다 있다 진짜. 그 재단이었나 그 계열 재단의 포럼이었나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의한. 근데 그 포럼에서 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교수 학자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싸워 그 현장에서 항의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주류의 분위기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맹신하는. 그러니까 완전 친일 집단인 거야. 그래서 아무튼간에 내가 이런 그간의 내 취재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내용들까지 전부 종합을 해보게 되면 결국 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단, 근우회, 신천지, 극우, 친일 다 묶여 있는 거네. 내란 하나의 세력. 흐름은. 그냥 한 몸인 거야. 와 이게 근데 진짜 좀 나는 민주당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내란 종식만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윤석열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이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언제든 또 다른 얼굴을 내세워서 또 만들어내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접근을 해서 새로운 인물을 그러니까. 또 탄생시킬 수 있고 맞지. 그리고 각 곳곳에 정부 부처에 인맥 그리고 이야기해준 것처럼 이제는 뭐 보좌관 비서진들까지 있다 하잖아. 누군가의 생각을 흐리게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회 곳곳에 암약해 있는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 자기네들에 대한 소개였던 거야. 그것도. 그렇네. 근데 이걸 어떡해. 그러면 척결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흔히 말하는 윤석열의 척결이란 표현이 맞잖아. 왜냐하면 매국 친일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을 해서 문제는 그들이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면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잖아. 그치. 이건 언젠가 한 번은 청산을 해야지. 맞아. 나는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해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진짜 저 집단을 얼마나 혐오하겠냐고. 아무튼 진짜 속 터진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거 심각하게 느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난 항상 아쉬운 게 저 신천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이 진짜 심각성을 여전히 못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이 기회에 나는 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좀 이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주요하게 좀 다뤄야 될 이슈로 좀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문제는 그 종교의 자유라는 옷을 입고선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혼란을 만들잖아. 그치.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거를 한 번쯤은 걷어내주고 좀 법적으로 제재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